구속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조사가 오늘 오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현재 특검의 조사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세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각각 오전 10시쯤부터 진행 중입니다.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와 김혜성 씨는 각각 9시 40분쯤 호송차를 탄 채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 외부로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 통일교 윗선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 씨도 9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엔 처음으로 출석을 한 전 씨는 통일교의 청탁용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는지, 명품 가방과 목걸이는 어디 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요청으로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전 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라진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은 물론 금품 전달의 전모를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선 지난번 마무리하지 못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갈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김 여사가 지난 조사 때도 짧게 명 씨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뒤 진술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또 대기업들이 김혜성 씨와 김건희 씨 친분을 보고 184억가량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본류를 규명하기 위해 김혜성 씨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오늘 전성배 씨, 김혜성 씨를 김건희 씨와 바로 대질시킬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오늘 열리고 있는데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4번째 공판을 윤 전 대통령 없이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된 뒤 피고인으로서 나와야 하는 본인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는데요. 지난 11일 재판부는 불출석이 4번 거듭되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걸석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등입니다. 내일은 공판 준비 기일로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단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앞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실명 위기라면서 내란 재판 그리고 특검 조사 둘 다 불응을 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이가 또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 받았거든. 네. 근데 법무부에서는 실명이 이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래 진료 다 받게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일단 13일, 14일 이틀이나 윤석열이 나가가지고 진료를 받았고 그런데 얘기해주신 실명 위험 상태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요.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서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다 처우 규정대로 하고 있다. 규정대로 하고 있다. 입장을 나보다 밝혔습니다. 병원 더 자주 다녀. 규정보다 조금 더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의료인들 정말 구치소 밖으로 잘 안 보내주던데. 그죠.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네. 자, 관련해서 이용우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장식입니다. 두 분 다 진짜 오래. 특히 우리 신장식 의원님은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3주 만인 것 같은데요.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주로 나왔으니까 네.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방송법 관련된 표결이 있는 표결이 날이라서 있었구나. 예, 그때 하루 못 나왔고 그리고 하루는 지난주에는 제가 영국 BBC의 공영방송 BBC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공부를 하러 영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3주 만에 뵙게 됐네요. 네. 우리 이용우 의원님도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네. 원래 이 6월, 7월 여름 시기가 이제 의정 활동에서는 조금은 그 여유로운 시기가 일반적인데 네. 저는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죠.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맞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대로 맞아. 직접 확인한 시기였고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당의 검찰특위 또 간사를 맡겨가지고 지금 검찰청 폐지의 전선에서 지금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너무하네. 보이시는구나. 네. 지금 약간 초췌해지지 않았습니까? 아 많이 초췌해졌고요. 네. 면도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 때려 잡아야 되거든요. 네. 윤석열이 지금 그러자. 계속해서 지금 뭐 눈 아픈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데 그 외부 진료 받을 때 윤석열이 이제 수갑차고 전자발찌를 착용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두고 언론에서 지금 난립니다. 이 인격 살인이라고 네. 누군가는 또 좀 칼럼을 또 썼더라고. 예, 뭐 인격 살인이라고 칼럼 좀 헤드라인. 전자발찌 찬 윤석열 인격 살인이다. 그리고 나경원도 이건 뭐 정치 보복이라고 난리거든요. 정치 보복 뭐 난리인데 이거 윤석열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요? 맞아. 윤석열 정부 때 네. 2023년에 만든 규정. 외부 진료 받을 때 그전에는 전자발찌 안 찼어.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야 이 새끼들 다 전자발찌 채워버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야. 규정이라고. 그럼 규정 어기라고 윤석열한테 혼나라고 우리 야 그나마 잘했네. 그거 잘했어.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만들었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실제로 우리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수감자가 외부 진료받는 것은 너무 어려워. 굉장히 네. 이례적인 거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듯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가는 것처럼 네, 이해하는데 맞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이 거고요. 문제의 특혜야.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게 실제 병원 진료에 받다가 도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그 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규정이 들어왔는데 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는데 계속 왜 우리 이거 전자발찌, 왜 우리 수갑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니 계속 모를 나와요. 리가 없는 게 나는 아니라 네. 이거 전자발찌 채울 때 아유 우리 저 대통령께서 이거 하신 제도인 거 아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쭉 받아주세요. 그래 내가 했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규정을 들고 와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이랑. 아니 근데 이거를 뭐 모를 리가 없다. 저는 몰랐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당사자는 알았을 것 같은데. 당사자는 알죠. 국민의힘이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정 당국이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반박을 했죠.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고받았어 말을. 네. 아니 다 따라서 저게 저렇게 된 게 나가니까 밖에 나가게 해줬으니까 저게 붙은 거잖아요. 맞아요. 방점은 거기 찍혀야 돼요. 그렇지. 방점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안 아프다는데 내보내줬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완벽한 특혜 아닙니까? 아니 물론 재소자도 아프면 밖에 나가서 충분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뭐 다 변호사 출신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 다른 해줘요. 재소자랑 똑같이 대해주라고. 저는 그렇지. 무슨 뭐 더 징벌방에 막 넣어야 돼. 아우 생긴 것도 보기 싫어. 너 왜 빤스만 입고 진상 쳤어. 그러니까 징벌방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특혜 안 주냐고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네. 전 법무부 장관이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구치소에 암 환자도 많습니다. 라고. 아 옛날에. 예. 근데 궁금한 게 일반 재소자들 중에 혹시나 건강상 문제로 실명이 되면 계속 수감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명이 되면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의료진들이 보고 거기도 간호사들 전문가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수술을 급히 해야겠다라고 할 때 내보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금 상황 한림성심대 병원 측에서 저도 이렇게 제보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휠체어 태워준 것도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갑을 채우고 전자발찌를 채우니까 호송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딱 티가 난대요. 아침 일찍 오고. 그 휠체어는 오히려 그 호성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태우는 거예요. 특혜는 아니고 왜냐면 발주도 있고 수갑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덮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다 덮어줬잖아요. 그네들 인권 보장 해준다고 카메라 안 지키게 그거 해줬네. 다 해준 거예요. 그 편의를 지금 다 봐주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건희 특검이요.
이용우 의원보다 더 바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 네. 3사 집결합니다. 삼사? 여사, 집사, 집사, 법사. 말 잘 만들어내네요. 총 집결합니다. 3사 총 집결. 야,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김예성, 건진을 동시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혜성 이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12일 날 인천공항 오자마자 체포가 됐고 14일에 특검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15일 광복절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환 조사를 했고, 소환을 했고 도착 시간을 보니까 김예성이 제일 일찍 왔어요. 9시 반에 특검팀 도착. 김건희가 9시 40분 도착. 건진이 9시 53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따지면은 김혜성이랑 건진은 특검 첫 경험이고요. 김건희는 오늘이 세 번째 경험. 네. 건지는 이제 구속 한번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건진 나와 지금 있어요. 이제 밖에 집에서 지금 오늘 특검팀에 간 겁니다. 오. 야, 근데 지금 이 대질 신문을 할지 말지를 두고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질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소환 조사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공천 개입, 선거 개입 관련해서 이제 조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질 신문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아마 오늘은 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가요? 네. 일단은 그 김예성 씨는 체포 사유가 그 구속 사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 주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가장 지금 유력하게 이제 조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건진 법사와 김건희 씨의 어떤 커넥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발목 잡는 거예요. 사실이 뭐 그 물건을 갖다가 뭐 자기는 잃어버렸다라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로 그러니까 변명 자체가 너무 후져요. 네, 너무 후져. 금방 탄론할 변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목 잡힐 텐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기본적으로 또 어떤 내용의 어떤 뇌물성 대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질 여부는 저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물증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지금 그 행방이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 물품들. 이 부분들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저는 크게 뭐 혐의 구성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건진 법사가 그동안의 스탠스대로 이번에 특검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요. 그게 특검 그 김건희 특검의 전술이더만. 그거요. 아주 특징이야. 딱 물어보고 대답하면 네네 다음 질문 네네네 감사해요 해놓고 거짓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요놈 봐라 요놈 하면서 딱 하는 게 특징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느냐. 예를 들면 그 목걸이도 그 전날 그 이봉관 회장이 전부 다 서희건설 다 진품 그 제출하고 자수서까지 다 자수서까지 다 냈는데 누구한테요? 안 받았는데요? 뭐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변론을 하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들이 어차피 이 재판은 뭐 버린 재판이고 그냥 내가 요럴 때 그 거리 그 아스팔트 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점수나 따보자라고 해서 정치적인 주장만 하지 변론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일설이고 그건 이설은 김건희가 말을 안 듣는다 변호사에. 전혀 말을 안 듣는다. 왜냐하면 내가 내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땐 됐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을 때 망한 거야. 맞아요.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다 사람 구워 삶을 수 있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 달에 건너서 그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어요. 미쳐버리겠답니다. 아니 변호인들이 실제로 그 실질 심사 받을 때 야 큰일이다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김건희는 그냥 이 습관이에요 거짓말이. 근데 이 태도가 실제 후보 시절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이제 서초동 팀이라고 주진우 의원이 팀장으로 있었던 서초동 팀이 따로 있었잖아요. 법률가들 팀. 여기에서 소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김건희 씨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각종 스캔들 뭐 양모 씨, 뭐 김모 씨, 또 누구 모 씨, 뭐 이런 사람들 스캔들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 뭐 뭔 사실인데 뭔 거짓말이야. 근데 뭐 내가
남자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옆에서 백날 얘기를 해도 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듣는다. 안 전혀. 들어.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가 거짓말로 살아왔던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다 성공했었고. 그리고 그렇죠. 반클리프 목걸이 그거 이제 주변에서 행정관들도 이거 눈에 띕니다. 맞아. 이거 차고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빌린 거라고 하면 돼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라는 맞아. 건데 그랬더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술한 거짓말이 계속되는 이유가 허술한 거짓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와서 바뀔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특검 수사에 큰 다행이에요. 그렇죠. 전혀 치밀하지 않아요. 예. 수사하기는 편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특검팀이 굉장히 바쁜 게 네. 지금 속보로 방금 전해 드렸잖아요. 네. 오늘 바쁘게 네, 소환 오늘 조사하러. 바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윤용호 씨 있죠. 네, 윤영호 통일교. 구속 통일교. 기소했다고 지금 나왔고 그리고 건진 측근인 이성재 씨도 구속 기소했고 구속 기소하면서 국힘 2차 압수수색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유, 진짜 바쁘네. 이용호 바쁘단 얘기 하지 마요. 동시에 지금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렇게 바쁜데. 저도 그 정도는 바빴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오늘 그 윤영호 씨가 이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잖아요. 네. 구속 기소한 내용은 아마도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하고 이제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당시에 보면은 청탁금지법 당연히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런 청탁하는 부분들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뭐 그대로 막 구속 기소해서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윤영호 씨 이외에 오늘 지금 그 통일교의 어떤 당 네. 그 국민의힘 당 가입 네. 이 부분이 또 정당법 위반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큽니다,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뭐 신천지도 있고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당원 명부를 네. 대조를 안 하면 혐의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주는 자료만 일부 가지고 이게 혐의가 완전하게 실체가 안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거를 무슨 뭐 정당을 무너뜨리려고 하네, 뭐 정당 정치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죠. 이건 무너진다는 거. 진실을 가리기 밝히면. 위한 하나의 이제 그거에 불과하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진지하게 그 고언을 드리자면 이거 압수수색 계속 막고 이러면 안 돼요. 첫 번째 당 내적으로 보자면 그 명단에 접근하거나 그 명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명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선거에서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명단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은 항상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네. 그러면 자기들이 명단을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 명단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손에 딱 꼽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이들 말고는 당내에서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 의혹이 규명돼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정당으로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정당 해산에서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당 해산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네.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럼 해산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네. 근데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건과 당원 명부를 어딘가에서 받아들여와 가지고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받아들여와서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선거를 흐트렸다라고 하면 정당 해산 요건이에요. 빼박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되게- 425억 토해내야 됩니다. 네, 빼박이에요 이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인 알겠습니다. 거죠. 저는 진짜 그걸 다 수용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좀 22일 날 이번 주에 전당대회인데 2차 TV 토론까지 보면요. 가관입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또 예.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 시기가 있었고 2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2차 시기에는 김건희가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근데 1차 시기에서는 6,7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1차 주포로부터 김건희가 4,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확인이 됐었어. 이미. 네. 그래서 야, 이거 세상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투자가 어딨냐. 그래. 이거는 주가 조작의 빼박 증거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아니 6,700만 원 손실 받고 손실인데. 4,700만 원 송금이 됐으면 이건 2천만 원이 안 맞으니까 이건 손실 보전 아니잖아. 손실 보전이 아니다. 아니잖아. 무혐의지? 이렇게 아하.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대단한 것을 또 밝혀냈습니다. 네. 4,700 플러스 플러스 2천만 원을 네. 수표로 김건희가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6,700만 원 딱 떨어지지. 정확하게 딱 딱 떨어지게 맞네. 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특검에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손실액 보전 받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약정서는 없지만 손실 보전 받은 것 같아요. 공연 뭐 표값으로 받은 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도 요거는 좀 당황한 거야. 손실 보전 받은 것 같다라고 해놓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개인인데 표값인가? 무슨 표값이 2천만 원이나 해? 갑자기 바꿔. 네. 와. 야 이거는 끝난 거잖아. 딱 걸렸네. 진술 그렇게 바꿨나요? 네, 예. 바꿨어요. 공인 덧붙였어요. 덧붙였어요. 2천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것은 끝났어요. 자인을 했고. 예, 그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손실 보전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라고 따라고- 하다가 바꾼 건가요? 예, 저렇게 얘기를 저러면서 말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요거를 아주 또박또박 말한 게 아니라 공연의 표값으로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말을 흐렸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빼박이네요. 예, 요건 빼박이야. 빼박. 저렇게 진술을 하고 있으니 옆에 앉아 있는 변호사들이 미치는 거죠.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정상인 중에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고 이 얘기를 또 꺼낸 건 아니에요. 네. 검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걸 꺼낸 겁니다. 자, 지금 김건희는 주가 조작 한 걸로 이제 끝났잖아. 네. 그런데 검찰은 주가 조작 털어줬단 말이에요. 무혐의로. 예. 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누가 털어줬나? 우리는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3일 김건희랑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를 합니다. 30분. 김주현이 네. 주목합니다. 네. 그리고 7월 20일 콜검 중앙지검에서 출장 조사 나가죠. 그렇죠. 이창수 주목합니다. 이창수. 그리고 10월 10일에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두 차례 또 통화를 합니다. 심우정 주목합니다. 그리고 7일 뒤인 10월 17일 김건희 무혐의 처리. 저때 이제 그 조상원이가 브리핑했죠. 안경 조만한 거 쓰고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네. 최재훈이 최재훈. 얘네들 최재훈 조상원이 얘네들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짜 잊어서는 안 돼. 아 얘네들 징계를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 두 명이 남아 있고 두 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에 가 있는데 그래서 두 명 남아 있는 두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남아 있어요? 네, 두 명 무혐의 처분하고 제가 이름을 아니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네. 우리가 거론한 나온 사람 중에는 말고 없어. 여기는 다 다 나갔어. 나갔고 얘네들은. 한 4명 정도 그 예. 무혐의 처분했던 뭐 쭉 있어요. 그다음에 그 디올백까지 포함을 해서 또 무혐의 네, 처분했던 무혐의 했었죠. 한 2명 정도 남고 나머지는 집에들 갔는데 네. 얼마 전에 검사 징계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검사 맞아. 징계를 어.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거든. 맞아. 근데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징계를 할 수 장관님! 있어. 정성호 장관님 바뀌어 있어요 지금. 바뀌었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어 한번 바뀌었어. 이거.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님 징계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남아 있는 2명. 제가 이름을 적어왔어야 되는데 쭉 구분을 했거든. 요거 고소고발. 집에 간 놈들은 고소고발. 네. 남아 있는 자는 징계청원. 와, 근데 장관님. 이 조상원이 안경 조그만 거 끼고 그 무혐의 처분 브리핑했던 애 네. 조상원이 네. 얘는 또 대표 변호사로 개업을 했네. 개업했어요? 조상원이 이창수랑 같이 그만두지 않았나? 그만뒀잖아. 그렇죠. 조상원이. 근데 나는 이 조상원이가 무혐의 처분할 때 나는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좀 거리낌이 있다든가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가 부끄럽다든가 뭔가 쭈뼛거림이 있을 거라고 난 예상했는데 네. 너무나도 당당하고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 안경 조그마한 거 끼고 했던 조상원이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확신범이야. 죄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조상원이 그러지? 그 안경 조그마한 끼네.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조금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웬만한 안경이 너무 초등생들 거보다 작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조금의 거리낌이 없다는 게 나는 정말 핵심 포인트. 진짜네. 부끄럽다 부끄러워. 저기 중앙지검 차장검사면 네. 정말 그러니까 검찰의 실세 내지는 실세 중에 실세죠, 정말 그 차장인데. 뭐가 행동에 있어서는 최고의 역할인데 아.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저 일을 벌이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은 없앴던 민정수석 안 치고 자기 선배 법무부 장관들을 안 치고 맞아. 그리고 이 검찰총장 패싱에 가면서 자기가 인사권 패싱 당했다고 처음으로 정권에 들이받았으면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하면서 중앙지검장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앙지검에서 마지못해 수사받게 만들어서 결국 무혐의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김건희를 위한 일밖에 없어요. 윤석열 한 일이라고는. 그 결과가 지금 본 거예요. 저때 당시에 지금 무혐의 발표하면서 했던 그 발표 내용이 네. 지금 다 뒤집힌 거거든요. 다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헌재에서 그 결정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타기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 검사 탄핵할 때 검사 탄핵 과정에서 저 사람들 검사 탄핵 과정에서 결정문에 당시 수사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놨어요. 맞습니다. 지적을 해놓은 부분이 네. 있고 근데 탄핵 기각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이 얘네들은 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거든. 네.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주목할 부분 그 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지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 특검이 이제 들어선 이후에 확인되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보면은 네. 저는 이 증거들을 과연 그때 당시 검찰 수사 당시에는 이것을 몰랐을까? 아유 알았겠지. 다 알았죠. 확보하고 이렇게 치워놓진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너무 쉽게 확인이 되는 거고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다 쏟아져.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들이. 맞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만약에 확인했는데 이거를 사이드로 해놓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예. 저는 그 지점이 확인되더라고 특검에서는 수사로 입건해서 자, 바로 이제 처리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민원 넣습니다. 대한민국 네. 여당의 검찰 개혁 측이 간사도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원내 부대표님이십니다. 와. 굉장히 높은 높은 분이고요. 분이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뭘 또 시키시려고? 김주현이, 이창수, 심우정이, 최재훈이, 조상원이 얘네들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혐의 처분했을 때 그때 수사했던 검사도 이번에 특검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자, 우리 여당의 높으신 이용우 의원님, 얘네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화만 내고 끝낼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때문에 대한민국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얘네들 혼내주세요, 진짜. 혼내주세요. 아니 진짜 감옥 아니면 지옥이라도 보내주세요. 아니 진짜 부탁드릴게요. 아니 철저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짜죠. 이게 꼭 필요한 게요. 네. 검사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과거에 검사들 잘못한 부분들 다시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다 무죄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걸로 여태까지 왔고 아까 헌재에서 네. 탄핵이 기각된 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그럼 누가 밝혀야 돼?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밝혔단 네. 말이에요. 다 덮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밝혀서 이 사람들이 징계받고 수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지금 이용호 의원님이 맡고 있는 검찰 개혁도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드러난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점에 좀 그 분노하냐면은 이놈 특검 41일 만에 구속된 거거든요. 예, 얼마나 금방 구속시켰어. 그 수년 동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인데 네. 특검이 들어오자마자 41일 만에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렇지. 특검이 40일 만에 구속시켰다는 것은 이미 진행된 수사의 내용과 그렇지. 확보된 증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41일 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치면은 작년까지 하면 한 5년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예요. 4년 넘게 수사하고. 아니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2012년 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19년에 불거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19년, 20년 요 어간에 불거져서 온 건데 40여일 만에 할 거를 4년 동안 다 있으면서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나 제가 이 입법 발의 해놨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법 왜곡죄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사고 판사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벌.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면 또 자기는 하늘에서 태어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자기 권한을 휘두르거든요. 처벌해야 돼요. 처벌해야 돼. 그때 얘네들은 처벌해야 지금 심지어 돈도 잘 벌 거야. 그렇죠. 매불쇼에 이성윤 당시 지검장 네. 지난번 의원 이제 나오셨어요. 저 자리 이용우 의원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네. 그때 초동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밝힌 내용이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게 기초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맞아요. 넘겼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때 넘긴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 네. 이 사람들이 알고도 이거 흘려버렸다는 게 나오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네.